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3호 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2만 2천 가구에 12만 원 냉방비 지급. 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12만 원의 냉방비 지원, 독거노인 840가구의 냉방기 설치, 스마트 그늘막 같은 폭염 저감 시설 확대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대책 기간 중 상시 대비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대응 단계,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전담 조직 T/F팀을 운영하거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31개 시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취약계층 밀착형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의 폭염 대책비 등 21억 원을 활용해 폭염 예방 물품 등을 지원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저소득 장애인 2만 2,340가구에는 가구별 12만 원씩 냉방비 26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840가구에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타격이 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경로당 8,059개소에 2개월분 냉방비 18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7,188개소에 대한 추가 냉방비도 준비했다. 돌봄 노인, 거동 불편자 등 건강 취약계층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4,380여 명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응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직접 방문 및 전화 안부를 통해 취약계층 피해 방지에 나선다.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밀집지역 순찰 및 건강상태 확인, 긴급 구호 물품 지급, 피서 공간 확보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4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속한 온열질환자 응급체계를 위해 도내 응급실 84개소를 기반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119 폭염 구급차 201흔 6대를 운영, 온열 응급환자 신속병원 이송을 도모한다. 도내 5개 건설공사 현장 1만 6,989개소에 대해 무더위 휴식 시간제, 오후 2 물결표 사인 5시, 운영 권고,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74개소 운영 등 5개 근로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을 앞두고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도 대폭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스마트 그늘막, 그늘나무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1만 1,149개소에서 올해 1만 2,662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지난 2월 총 57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시군에 교부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는 등 폭염 빈도 강도가 늘고 있다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폭염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1흔 3명, 사망 0명, 2021년 201흔 1명, 사망 2명, 2022년 353명, 사망 2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5회 장애인고용 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장애인고용 통계 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장애인고용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5회 학술대회는 11월 3일, 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해 대학원생과 청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공모는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휴학생, 연구생 포함, 및 청년 연구자, 만 34세 이하이면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내인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고용개발원에서 생산 배포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학술 정책 연구이다. 우수 논문은 학술대회 당일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최대 200만 원과 논문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고용 통계 분야 청년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계획서 적격 여부 등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논문을 제출한 청년 연구자, 우수 논문 수상자 제외에게 논문당 10만 원 상당의 연구활동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구계획서는 5월 3일부터 공모 중이며 7월 3일, 월까지 이메일 survey@kids.or.kr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단 고용개발원은 연구계획서 제출자와 장애인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 배포한 조사 통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방법을 안내하는 데이터 설명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패널 학술대회 연구 논문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공단 홈페이지 https://www.kids.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s://edi.ki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2종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원아 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통계조사 2종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을 5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의 추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로 2016년에 구축된 4,577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 화부터 8월 31일 목까지 실시한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국가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 월부터 7월 16일 일까지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어 6월에는 기업체 대상의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www.ki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 http://edi.k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최초 지방장애인체육회 합동간담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5월 10일 수부터 5월 11일 목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및 곤지암 리조트에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23년 지방장애인체육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최초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129개 시군구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로 개최됐다. 전국 각지에서 각 지방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여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0% 달성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역할 정립 및 소통 유대 강화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 효과, 추진체계 및 정책 발표,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 사업, 반답비 체육센터 운영 연구 결과 안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공모 소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등 설명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장애인 선수 진로 지원 교육 및 복지사업 등 소개 지방장애인체육회 관련 총 10개 분야 21개의 주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왕경배 사무국장은 평소 만나기 힘든 전국의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들과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로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여 많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역 내 장애인체육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지방장애인체육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향후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로 선정. 삼성전자가 4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보급 대상을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대 많은 2만 대를 6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가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공급한다. 올해는 접근성 바로가기 메뉴 편집 기능이 새로 추가된 40평 FHD 스마트 TV, 모델명 Q40T 5510F스거로 공급한다. 접근성 바로가기 메뉴 편집 기능은 사용자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만 화면에 보이도록 편집할 수 있어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널 정보 배너 장애인 방송 유형 안내 폐쇄 자막 글씨체 변경 높은 음량 안내 소리 다중 출력 포커스 확대 등을 비롯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시청 경험과 사용성 개선을 위한 편의 기능들이 다수 탑재됐다. 점자 버튼이 적용된 전용 리모컨과 점자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 기능 설명 동영상도 제공해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TV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용서구 부사장은 삼성TV는 2014년부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콘텐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은 5월 26일까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 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 장애인 평생교육 선두주자 두드림장애인 학교 방문.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 은 4월 28일 동두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선진교 두드림장애인 학교를 방문하였다. 금번 방문은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과 두드림장애인 학교 정진호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식을 전달하고 자유로운 소통 및 의견 나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근본 방문에서는 2015년 개교 이래로 두드림 장애인 학교가 추진해온 우수, 중점 교육과정 및 운영 실적, 장애인의 개별 역량 강화 등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고충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및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 합격자 배출, 태권도 대회 우승, 악기 공연, 시 낭송 등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사회 일원으로서의 능력 배양에 앞장서 온 두드림 장애인 학교의 여러 성과는 매우 괄목할 만하며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장애인 교육의 모본으로서 앞으로 더욱 확장,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근본의 소통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성장 도모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구체적 지원 방향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